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사이다입니다. 최근 개발 호재가 넘쳐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도시, 또 가장 핫한 도시로 평택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선 6기 만 2년을 맞아 상전벽해하고 있는 평택의 이슈를 점검해봅니다. 평택이 지금 뜨겁습니다. 각종 호재가 겹치면서 첨단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평택시를 이끌어가는 수장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공재광 평택시장과 함께 전반기 시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평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예, 공재광입니다. 네. 예. 먼저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평택시장 공재광입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일이 많았지만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성과는 우리 평택 시민과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이 그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 아직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잘 준비해서 시민들께서 그래도 우리가 평택에 안고 있는 현안이 해결됐다라는 기쁨을 안겨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님 이제 취임 2주년이 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4년 중에 딱 절반이 지났는데요. 자, 2년간의 이제 평택을 이끌어 오셨는데 좀 소감은 어떠세요? 2년 동안? 저도 이제 세월이 이제 빠르다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시장에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네. 간혹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2년 동안에 과연 평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신생 매립지라든지 또 삼성 반도체, 또 우리가 지난해에는 우리 평택 시민들께 아픔을 드렸던 네. 메리스 사태라든지 네. 이런 것을 갖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또 성과도 있었고 또 우리 평택 시민들이 가슴 아픈 일도 없지 않아 있고 아직도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잘된 부분은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다면 아마 그런 현안도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님 본인 스스로 평가를 하실 때 2년 동안의 가장 큰 업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네. 첫째는 그 지난해 4월 13일 날 네. 행정자치부의 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1년 전에 2004년도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해서 우리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다른 네. 지역에 빼앗긴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11년 만에 되찾아온 네. 619만 평인 그 신생매립지 확장이 아마 가장 그 우선인 것 같고요. 예, 평택 당진 간에 이제 경제 분쟁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반도체가 그 언론에서 뭐 투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고려해서 네. 투자를 결정하겠지만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상당히 평택 시민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네. 삼성 반도체에서 또 1년을 조기 일찍 착공을 네. 행거하고 그다음에 그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네. 또 축하해 준 일,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얼마 전에 결정이 됐지만 브랜시티 사업이 시장 바뀔 때마다 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그런 논란 속에 그래도 경기도에서 화해 조정을 수용을 해서 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세 번째 그 큰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평택시의 개발 호재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최근에 극적으로 다시 사업이 재개됐죠. 이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인데요. 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참 많았습니다. 이 중단됐던 브레인시티 사업이 2년 만에 재개되면서 최근에 가장 현안이면서 또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브레인시티 사업이 아마 2007년도에 네. 경기도와 우리 평택시와 성대가 제3캠퍼스 유치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승인을 받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2014년도에 네. 아마 산업단지가 뭐 자격 요건
시행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경기도에서는 부득이하게 산업단지를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시행사에서 이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이거 부당하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또 나중에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남경필 지사가 TF를 구성을 하면서 네. 또 이제 사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네. 아마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사업이 재개되는 게 이제 재판부가 이제 조정 권고안을 수용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이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크게 바뀐 것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브랜시티 시작하면서 처음에 우리 평택시에서 부담하는 보증 확약이라는 3,800억 네. 그게 일단 없어진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 화해 조정하면서 우리한테 평택시하고 시행사한테 조건을 다른 것이 개발 방식을 갖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평택시와 시행사와 또 건설사 여러분들 전문가 의견을 이제 반영이 된 거지만 네. 옛날에는 그 146만 평을 한 번에 다 개발시키는 방법이었다면은 네. 이번에 조건으로 들어온 거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네. 이것은 그 재원 조달 방법에 있어서 원화를 기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단계별로 접근했다는 방법이 하나 또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사업 시행자를 민간 SPC에서 공공 SPC로 전환됐다는 사항입니다. 네. 또 평택에 가장 또 좋았던 것은 금년도 3월 달에 사미법이 개정이 돼서 공공성이 투입이 되면은 또 민간에서 또 공공으로 네. 전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성격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서도 우리 자본금을 당초에 5억에서 50억으로 늘리고 네. 또 이제 도시공사에서 또 일부 참여하는 방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동주택이라든지 산업단지 분양가를 네.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네. 아마 사업이 아마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균관대 유치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유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주민들도 참 얘기가 많았는데요. 시장님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성균관대학교가 확실하게 들어오는 겁니까? 성균관대학교 제가 한 7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네. 총장님을 전 서울에서도 뭐 이제 다른 제 3회 장소에서도 만났고 학교를 직접 쫓아가서 이제 만났고 또 공문으로도 요청했고 네. 만날 때마다 그 제3캠퍼스 조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조성에 변함이 없다는 게 성대에서는 이전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제3캠퍼스를. 사항은 예. 전혀 변함이 없고요. 또 네. 확고하고 처음부터 그렇고 이번에 화해 조정을 경기도에서 받아들이면서 또 성대 측에 정식으로 공문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대에서 경기도에다가도 이전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네. 해서 공문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성대가 이전하느니 안 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네. 의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확고하신 거죠. 네, 예. 예. 이번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그 부지가 32만 평에서 25만 평으로 좀 축소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 성대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성대 총장을 제가 7번 만난 것도 면적 축소 부분이었습니다. 네. 면적을 축소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학교 부지로 제공했을 경우에 분양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네. BC 분석에 있어서 1.0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검토할 때 한 7만 평 정도 줄이면은 그거 갖고 공공주택이라든지 산업단지 분양하면은 그래도 사업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네. 성대 측에 이제 우리 총장님을 여러 번 뵀는데 예. 우리 성대 측에서 또 이해를 돼요. 32만 5천 평에 대한 연구단지와 학교 부지를 고려를 해서 자기네들 프로젝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대 측의 논의는
성대 측에서는 32만 5천 평을 네. 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도 7만 평을 줄이면서 우리가 평택시에서 성대에 기여할 수 있는 네.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까지 저희가 성대 측에 제안했던 사항이 뭐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평택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뭐 성대에 이제 기여를 이제 하려고 그런 의견도 피력한 사항입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성대 측과 더 긴밀하게 네. 협의를 해서 아마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평택이 가장 뭐 오프닝에서 핫하다는 표현을 제가 잠깐 썼는데요. 가장 최근 몇 년 동안 핫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이 고덕 국제 신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는 고덕 국제 신도시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보니까 많이 지나다니면서 올랐습니다. 보면은 네. 이제 뭐 틀도 많이 잡혀가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덕 신도시는 지금 뭐 기본 인프라 뭐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전 가장 중요한 것이 옆에 이제 120만 평 차지하는 이제 삼성 반도체로 인해서 네. 아마 평택의 가장 뜨거운 도시로 지금 아마 부각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삼성 반도체는 금년도 12월까지 공장이 완공이 되면 네. 시운전 정도 뭐 내년 6월 달 정도까지 아마 네. 진행이 돼서 정상적인 계획은 내년 한 6월경에 네. 정식으로 공장이 가동이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메인 도심,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가 이제 평택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평택 안에서도 발전하고 계속 공장 들어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그와 반대로 또 낙후되는 지역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도심으로 뭐 고덕이나 브레인시티가 앞으로 이제 완성이 된다면 이쪽으로 주민들도 몰릴 것이고 발전이 되면은 좀 낙후되는 곳에 대해서도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님 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지금 뭐 2020년도 정도 되면은 전 평택의 중심은 아마 고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대한 우리 이제 평택시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해서 네. 지금 뭐 중앙부처의 그 도시 재생 공모 사업에서 적극성을 피는 이유가 네. 구도심은 또 구도심 나름대로의 상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정도부터 저희가 준비하는 이유가 2020년 앞으로 5년 정도 이후에 준비하려면 너무 늦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송탄권역이라든지 평택 남부권이라든지 서부권이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도시 재생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지금도 재생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토부라든지 그런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일부에서는 우리 평택시 예산을 자체 예산도 투입해서 그 재생 사업에 큰 심혈을 기울이고 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잘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이슈 토크 사이다 공재광 평택시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평택시의 오랜 염원이죠. 랜드마크 관광지로 기대되고 있는 평택호 관광단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 개발 사업이 뭐 얼마 전에도 다시 안 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갔는데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지금 진행은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최초 제안자인 SK건설에서 1차 공모 때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네. 40년을 지켜본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평택호 관광단지가 되는 것이냐, 네. 되겠느냐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평택호 관광단지 이제 최초 제안자 이제 SK건설 관계자를 최고위층을 좀 우리 전 집무실에서 만났을 때. 네. SK건설에서 못하는 이유를 네.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초 SK건설에서 최초 제안을 했지만 네. 현재 있는 환경이 많이 변화를 된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외자 유치를 통해서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예. 사실 외자 유치가 어려워졌고요. 네. 그다음에 SK건설이 건설사 중에서 금융권에서 높게 평가를
되면은 네. SK건설에서 금융권에서 돈을 받아다가 진행을 할 사항인데 아마 그렇지 못한 여건인 것을 네. SK건설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을 주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고 이럴 거면 하지 말라라고 좀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장님,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좀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이게 약간 저는 40년 정도 그냥 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뭐 이제 여러 번 뭐 한다 안 한다. 또 뭐 지난해 12월 달에 저기 그 기획재정부에서 민투가 통과되면서 네, 사실 그거 다 됐는 줄 알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야, 이번에는 그렇죠. 평택고 관광단지가 개발되는구나 네, 희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초 제안자가 안 했으니까 네, 지역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실망감을 갖는 거는 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지금 뭐 완전히 포기된 것이 아니라 네, 10월 달에 제2차 공모도 있고 네, 또 이 공모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지금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을 비공식으로 저희가 네. 접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평택시장에 취임한 지 2년이었지만 네. 그동안 현안 사항도 뭐 여러 가지 해결됐고 마지막 남은 것이 평택고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네. 내가 앞으로 2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평택고 관광단지는 꼭 이룰 것이다. 자, 이제 올해가 평택항 개항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장님. 지금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어떤 준비를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평택항이 지금 뭐 개항된 지는 뭐 기간은 짧아요. 네. 30년인데 사실 그 부산항이 개항된 지가 13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천항이 이제 개항된 지가 100년. 네. 지금은 평택항이 이제 30년이 되다 보니까 사실 터미널, 네. 국제여객 터미널이라고 그러는데 뭐 시외버스 터미널 수준이죠. 그 네. 정도도 안 되는데 참 인프라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개항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도 상당히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네. 교통도 가장 불편한 것이 교통.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 네. 위락시설이라든지 제대로 된 호텔도 없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걱정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항구가 개발되는 것 자체가 국가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1, 2년 안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네. 또 가장 고무적인 거는 해수부에서 그나마 국제여객 터미널을 갖다가 새롭게 지는 2천억 선서까지 이제 구비하는 네. 그런 게 지금 그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 평택의 인프라가 많이 틀려질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는 평택항 배후단지가 예. 같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난 작년이죠. 이제 신생매립지 귀속 결정으로 평택항 활성화가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신생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뭐 2004년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5대 4로 우리 네. 이제 평택에 이제 패소를 해서 해상 경계로 인해서 이제는 당지로 넘어갔었는데 11년 만에 지난 4월 13일 날 사실 이제 619만 평이 우리 평택시로 이제 귀속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 규모는 아마 우리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됐지만 여의도의 2.5배 정도 방대한 규모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당진시에서는 뭐 마음이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또 국토 효율적인 측면에서 네. 또 매립이 됐을 때 우리 이용하는 기업인들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네. 아마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6기 이제 2년이 지났고요. 남은 2년이 남았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춰서 시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 평택의 현안 사항이 뭐 이제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가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안 사항은 잘 정리를 해서 네. 마지막까지 이제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현안 사항을 잘 추진하고 네. 또 지역이 너무 개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예. 개발과 성장보다는 앞으로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 문화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경기도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2020년도에 평택시 인구 목표가 86만입니다. 네. 뭐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네. 뭐 개발 계획에서 뭐 1, 2년 정도 늦춰지겠지만 지금 도시개발 승인 나간 것만 따져도 네. 90만 정도의 버금이 됩니다. 뭐 5년 만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의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계획인데 예. 지금 저희가 가장 그 안타까운 것은 사실 평택에는 가볼 만한 그 산이라든지 그 제대로 된 큰 산이 없지 않습니까? 휴식 공간. 네.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이 이제 많기 때문에 거기 이제 공원화돼 갖고 뭐 주말이면 걸로도 놀러 가고 하는데 평택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46만이지만 지금도 없는 상태에서 향후 5년 있다가는 90만, 80만 정도 바라보는 도시에서는 네. 그 많은 인원이 문화복지 또 휴식 공간 그런 곳을 많이 찾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문화복지 또 이제 그 공원 네. 그런 거에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은 지금 박물관도 지금 평택에 없어요. 네. 박물관도 없고 또 문화예술 전당도 서울에서 큰 공연을 하려면은 공간이 좁다 보니까 너무 네.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족과 쉴 수 있는 그 공원을 만드는데 네. 저희가 가장 유리한 것은 지금 진이천하고 안성천하고 연결돼서 평택호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취소 부분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에서 갖고 오고 네. 또 이제 옆에 이제 수변 공간 개발하고 수변 태클을 만든 거는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2년은 지금의 현안 사항을 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면서 완성을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고 네. 또 나머지 부분은 개발보다는 전 시민들의 문화 공간, 네. 휴식 공간, 복지, 또 취약계층, 또 빈부의 격차가 너무 또 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정성을 좀 쏟아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많이 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힘써 주시기를 정말 시민들을 대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 사이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